국민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정원호 후보의 폭행 전과를 다시 들춰내기 위함도 아니고 구의회 속기록에 대한 진흙탕 싸움을 반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정원호 후보는 최근 양천구의회 속기록 사태와 관련해서 자신은 사과를 했고 그럼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관계도 정리된 것처럼 이야기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판결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판결문에 진실이 있다.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김정철은 다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결문에 따르면 장량 감경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당시 정원호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의 합의, 사과 등이 없었습니다. 둘째, 정원호 후보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경찰관 2명에다가 민간인까지 폭행해놓고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더니 정작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을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거나 깊이 반성한 사정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양형 과정에서 이른바 장량 감경이 반드시 검토됩니다. 장량 감경이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감경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정원호 후보의 판결문에는 장량 감경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또는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판결문에는 그에 따른 장량 감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판결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판사가 양형을 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지한 반성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사정도 없었다는 것이 판결문상 확인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이 사건을 두고 마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툼에서 비롯된 것처럼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판 과정에서 정원호 후보가 한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판결문에는 정원호 후보가 당시 술에 의해서 심신장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무엇입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 그러니 처벌하지 말거나 형을 깎아주십시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은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거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그동안 주치감경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비판해왔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행위의 책임이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호 후보는 정작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술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시장 후보로 내놓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정원호 후보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해명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리고 점점 거짓말 뒤에 숨은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에게 묻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까?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반성했다면 왜 판결문에는 장량 감경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었다면서 5.18 때문에 싸웠다는 기억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람을 때려놓고서 술을 먹었으니 봐달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입니까? 법정에서는 술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5.18을 말하는 것은 정직한 태도입니까? 정원호 후보는 판결문 뒤에 숨었지만 이제는 판결문 뒤에도 숨지 못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판결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면
그 판결문 앞에서 국민께 정직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진실한 해명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어제 게시된 영상에서는 이제 화부에서 선고를 미뤄서 정원 후보가 징역형을 피했다는 의혹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네. 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공교롭기는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하는 죄명이 당시,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을 당시인 1995년 10월경에는 벌금형이 없었습니다. 벌금형이 없었다는 것은 애당초 법적으로 벌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징역형을 받으면 당시 공무원 신분은 박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고 벌금형이 생기면서 법이 시행된 것이 1996년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판결이 7월 10일에 선고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충분한 근거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한 방송에서 금태섭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더 상세히 법률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이 이게 약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비슷한 시기에 술 먹고 사람 때린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벌금 뭐 3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최저임금에 비교하면 거의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금 300만 원이 최저임금 거의 1년치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숨겨져 있던 6페이지를 우리 김정철 후보가 잘 이렇게 캐치하신 건데, 여기 보면 장량감경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사과나 합의 이런 거 인정 안 해줬고 심신상실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정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벌금형 치고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센 형을 선고한 거다. 지금의 물가랑은 다르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사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고 책임자가 벌금 당시에는 벌금 50만 원, 100만 원 받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 좋게 징역형은 뭐 운이 좋았는지 당시에 법 기술을 썼는지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피했지만 벌금형 자체도 상당히 높게 받았다. 그걸 명확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5.18 전야제 관련해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전야제 행사에서 갑자기 끊임없이 좀 이준석 대표 이름이 나오고 좀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5.18을 좀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는데, 주최 측으로부터 사과라던가 그런 걸 받으신 게 있을까요, 개혁신당이? 저희가 알기로는 사과 받은 건 일치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5.18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민주화 항쟁, 그리고 국민이 바라고 있는 헌법의 수록,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어떤 희화하고 5.18 정신을 조롱하는 듯한, 그리고 그것을 또 개혁신당의 당 대표에 대한 조롱까지 같이 섞어서 한다는 것은 5.18 정신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저희는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이지 5.18 민주당 선거 운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18을 핑계로 대면서 내가 사람 때리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 때린 것도 5.18 때문이다. 5.18을 자기 쉴드,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5.18 모욕이 어디 있어요. 저는 5.18 유관단체, 그러니까 5.18 정신을 사랑하는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는 거는 정원호 후보다. 민주당 후보라고 이거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로 5.18 전야제도요. 그 5.18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민주당에 가두는 가장 5.18 정신을 폄하하는 행동입니다. 아니 5.18 전야제에서 저 제일 짜증났던 게, 그게 이미 그 자막이 다 미리 준비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액이라 그랬나? 이준석 액 무슨 주술이 도대체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액은 매불쇼가 맞고 무슨 매불쇼가 맞긴 뭐가 맞습니까? 그리고 무슨 장동혁도 나오고 뭐 심지어 안철수는 또 왜 나와요? 안철수는 제가 알기로는 5.18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욕먹을 일도 안 했고요.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도 저희 사실 2년 전에 5.18 민주묘역 가가지고 모든 묘역 저희가 다 참배하고 그래가지고 강기정 강주시장한테 저희 고맙다고 다 저희 그 감사 그 팻말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아니면 5.18 민주화 운동을 아무리 존중하고 최선의 예우를 다해도 그렇게 욕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걸 누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널리 정말 존중하고 더 퍼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5.18을 민주당의 전유물로 가두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은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더 어려워집니다. 무슨 5.18 이번에 민주화 운동이 헌법 전문에 못 실린 거에 대해서 비난한다.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번 전야제에서 그딴 짓을 한 사람들이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다. 저는 이거 정말 꼭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 민주당의 것만이 아니라 정말 5.18 민주화 운동을 존중하는 모든 국민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주최 측은 오늘이라도 당장 사과해야 됩니다. 그 자막 다 입혀놓고 리허설 다 하고 그랬는데 주최 측 이거 몰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5.18 전야제 주최한 사람들이야말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폄하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다. 그런 사람들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최하신 분들을 때려잡을 수 없겠죠. 그 공연한 사람들부터 때려잡고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당 선거 운동의 장으로 써서는 안 된다.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관련돼서 좀 첨언하자면 저도 이제 형사 사건에 변호를 많이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심신상실을 주장하면서 기억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사람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18 때문에 싸웠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는 거고, 보통 장량감경은요, 웬만한 형사사건에서 한 70% 정도는 다 장량감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다 반성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장량감경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이 판결문에 그대로 진실이 드러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건 당시 동석자의 양성국 총장, 부서시장의 경우 서울의 정원호 후보가 휘말렸다, 말에다가 휘말렸고 그 경찰 조서를 받을 때도 본인 잘못이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판결문 분석하신 입장에서 이 주장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원호 후보가 스스로 판결문을 얘기하면서 판결문에 진실이 담겨 있고 그게 더 속기록보다 더 당연히 신빙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판결문에는 본인의 폭행이 명확한 잘못이다라는 게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심신상실을 주장할 정도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라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에 와서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 기억을 못한 걸 지금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판결문에는 그 동석한 그 사람 처벌 안 받았잖아요. 네. 정원호 후보 얘기대로 판결문을 믿으라면서요. 판결문에는 정원호 후보 잘못이라고 돼 있는데 정원호 후보가 민주당 서울시장이 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튀어나와서 내 잘못입니다. 그거는 정치적 이익을 노린 이제 와서 말 바꾸기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판결문을 따르라고 하는 정원호 후보의 논리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세요. 네. 그 정원호 서울시장이 지금 모든 공약이나 관련된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큰일 납니다. 서울시장 후보였어요. 예. 서울시장 후보께서 모든 공약이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차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민주당에다 전화를 해봤을 때 정원호 후보 캠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했을 때 선관위에 등록된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그 전화번호 안 받더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불통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시고 싶은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는 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선거이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이 선거에서 본인이 후보로 나선 사람이 본인의 입으로 비전과 정책을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장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정책 자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지금은 방송에도 잘 못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정책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하시기 어려우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장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서울시가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정원호 후보가 조속히 토론회에 빨리 나오기를, 그리고 본인이 정말 소통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토론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데 우리 오늘 김정철 후보님의 기자회견 때문에 더 숨을 것 같아요. 이거 답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국민을 속인 거든지 법원을 속인 거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국민한테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라고 한 게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법원에다가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나니까 심심상실로 좀 형을 깎아주십시오 했던 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정원호 후보 국민을 속인 거 아니면 법원을 속인 건데, 지금까지 태도, 뭐 곤란한 질문 나오면 피하는, 도망가는 정원호 후보의 태도를 봤을 때 국민을 속인 겁니까? 법원을 속인 겁니까? 물어보면은 또 피할 거예요. 뒤에서 가만히 계십시오. 그럴 겁니다. 저는 김정철 후보가 정원호 후보가 토론장에 나오는 거를 더 막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장량감경 관련하는 네. 합의가 있고 반성이 있고, 그러니까 합의나 반성이나 사과나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장량감경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장량감경이 없는 경우는 없는지.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한 2012년에서 14년도에 연구 결과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강간, 성폭행 관련돼서 장량 감경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 사건에서도요. 보통 진지한 반성이 있다 이러면 보통 다 감경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일반 형사 사건에서 특히 폭행 그리고 경찰을 때린 사건에서는 대부분 모든 사람은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과 함께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건의 피고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를 변상했겠죠. 아니, 많이 다치셨겠군요. 그러면 치료비라도 제가 묻겠습니다. 물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장량 감경이 됩니다. 판사가 이렇게 썼겠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비록 합의는 되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변상하려고 노력한 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기재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걸 판결문이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네. 이 정도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